안녕하세요, 선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수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선수님의 이름을 검색해서 선수님의 커리어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출생 86년 6월 16일, 신체 176에 78kg인데 이거 잘못 나왔네요. 저는 176에 70kg, 69, 70kg 왔다 갔다 합니다. 동북중학교, 동북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기 양동현과 함께 번뜩이는 재능을 자랑하면서 2002년 4월 대한민국 언더 16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UAE에서 열린 AFC U16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2003년 U17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상을 겪었고 체력과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으며 당시 윤덕여 감독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결국 최종 명단에서는 탈락했다. 이때까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일이 많은 선수였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16세 대표팀 시절에 아시아 대회에는 갔었는데 세계 대회에는 못 갔죠. 다른 선수들이 더 잘했던 거죠. 그때 많이 슬펐는데 지나 보니까 다 저한테 막 득이 되는 탈락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일본에서 열린 덴소컵 한일대학 선발전에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관전 중이던 홍명보 당시 올림픽 대표팀의 코치의 눈에 들어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40인 예비 명단에 승선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탈락했다. 맞아요. 이때 홍명보 지금 울산연대 감독님이시죠. 오셔서 경기를 보셨는데 이 경기보다는 그때 아마 인상 깊었던 경기로 U리그 개막전 연세대학교와의 그 개막전에 박성화 감독님하고 홍명보 감독님 같이 오셨었어요. 그때 아마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베이징 올림픽 소집이 됐죠. 근데 그 마지막 평가전에는 결국 뛰지 못하고 탈락을 해서 굉장히 아쉽기도 했지만 당시 대학생으로서는 몇 명 못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간 거 자체가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 좋았던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를 그래도 어쨌든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셨던 것 자체가 감사하죠. 강원FC 2009년 새로 창단된 강원FC가 드래프트에서 우선 지명으로 지명한 10명의 대학생 선수 중 한 명으로 입단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지명으로 강원FC에 입단을 하게 됐죠. 그 당시 드래프트 제도여서 선택이 됐는데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떨리잖아요. 근데 강원FC에서 우선 지명으로 지명을 해줘서 창단팀이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죠. 이미 프로에 입단하기 이전부터 워낙 공 잘 차는 미드필더로 평가를 받으면서 강원FC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같은 포지션 경쟁자인 이을용과 오아시 마사히로에게 밀려 주로 로테이션으로 뛰었다. 두 분의 조합이 되게 잘 맞으셨어요. 워낙 을룡이 형은 뭐 유명하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그 오아시 마사히로 같은 선수는 굉장히 체구는 작지만 공을 굉장히 잘 차고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못 뛰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좌절함과 동시에 두 선수한테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개막부터 1군 엔트리에 포함됐고 대전과의 3라운드 경기에선 중거리 슛으로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시즌에는 최순호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셨는지 경기에 많이 출전을 했죠. 근데 다만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경기를 뛴다는 거 자체가 좋았어요. 근데 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데뷔골을 터뜨리고 그 다음 경기인가 아마 발목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하게 될 거예요. 또 약간 삐끗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 좀 안 다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하죠. 2011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신분을 얻어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 입대한 김영신의 번호이자 2년 전 구자철이 K리그를 휩쓸 때 달던 등번호 7번을 달았다. 7번이란 번호를 달았는데 제주에 약간 뭔가 상징적인 번호였어요. 자철이가 워낙 잘해놓고 가기도 했고 근데 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달게 되었죠. 2012 시즌 방울뱀 축구를 모토로 패스게임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박경훈 감독 아래에서 강원FC 시절보다 줄어든 커버 공간을 맡으며 단점이 가려지고 주전으로 활약하였다. 수비형 미드필더
미드필더 파트너로 출전하는 송진영과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미드필더라는 별명을 얻었고 시즌 초반 제주의 리그 11경기 무패 행진에 기여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 이적을 해서 축구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 박경원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축구가 저랑도 잘 맞았고 뭐 훈련을 할 때든지 경기를 할 때든지 되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 또 파트너로 뛰었던 송진영 선수와 그 합이 되게 잘 맞았고 뭐 이전과 다르게 공격적인 그런 부분은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는 옷을 입혀주셨지 않았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2 시즌에 체력 소모가 많았고 잘 쉬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약간 무리가 되었는지 2013 시즌 초 왼쪽 무릎 연골 파열로 회복 기간을 가지면서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회복 후에는 성남이라 천마에서 새로 영입된 윤빛가람에게 주전 자리를 빌리면서 주로 교체 선수로 출전하게 되면서 리그 14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당시 코치였던 조성환 감독과 함께 훈련량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몸을 만들면서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네, 2012 시즌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진짜 많았는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 겨울에 제가 욕심을 부렸죠. 잘 쉬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시즌에 나타나더라고요.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수술하고 이렇게 재활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몸은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고 경쟁자로 온 미드필더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 조성환 감독님이 당시 2군 코치님으로 계셨는데 조성환 감독님하고 훈련을 많이 하면서 몸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성환 감독님 훈련 많이 시키는 걸로 좀 유명하시거든요. 되게 힘들었지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013년 11월 20일 발표된 국군체육부대 상무 입대 명단에 포함되며 군입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상주 상무에서 복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같이 생활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기 종목에 꼽히는 축구를 하면서 가졌던 불만이 그들의 절실함을 보면서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돌아보면 상주 상무 시절은 진짜 많은 거를 배우고 생각을 약간 전환하게 되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운동하는, 힘들게 운동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정말 목숨 바쳐 일하거든요. 저희가 훈련하는 건 진짜 훈련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 오로지 여기서 뭔가는 성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5월 31일 우라와 레지와의 ACL 16강 원정에 주장 완장을 달고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역대급 끔찍한 폭력 사태 속 경고를 받았고 팀의 탈락을 막지 못했다. 백동규 선수 있어요, 안양에. 무사 백동규라고 부르는데 되게 의리가 강한 친구고 당시에 저랑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거의 경기가 끝날 무렵 우라와 선수들이 좀 비매너로 경기를 좀 했어요.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확정이 됐다 싶으니까 뭔가 저희 벤치 앞에 와서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고 그 경기장 안에서 저한테 이 말로 되게 도발을 하기도 했고 자기네 나라 말로 욕설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게 기분도 안 좋고 흥분돼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벌어졌죠. 이렇게 저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오더라고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치더라고요. 그게 백동규 선수인데 보통 벤치에 있는 선수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동규가 또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저 멀리서 자기 방 선배가 뭔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엄청 빠르게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쳤는데 또 제대로 된 선수를 친 것도 아니고 말리고 있던 선수를 친 거예요. 뭔가 동규한테 고맙긴 하지만 얘 이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걸 왜 뛰어왔나. 너무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고 진짜 한바탕 소란이 나고 나서 저는 그냥 경고만 받았고요. 동규는 이제 레드카드를 받고 벌금도 맞게 돼요.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1월 12일 성남FC는 권순영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3라운드 강원FC전에서 선발 출전하여 수비 맞고 나오는 공을 다이렉트 중거리 슛으로 연결하며 동점골을 넣었고 이 외에도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만만치 않은 강원의 중원을 상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3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다. 다만 슬슬 노쇠화가 시작되는 것인지 그 후로는 경기에 거의 안 나온다.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아마 늦게 시작했을 거예요.
되게 컨디션 조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3라운드 만에 선발로 뛰어서 골도 넣고 했는데, 이때 아킬레스건에 파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뒤꿈치 뼈가 자라서 그게 또 아킬레스건을 찔러가지고 아킬레스건을 파열시키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 몇 살이었죠? 35살이었던 것 같은데, 선수로는 완전 거의 뭐 끝무렵인데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김남일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천천히 재활하고 완전히 재활하고 와라. 내가 있는 한 너는 같이 간다. 완전 감동인 거죠, 이거는. 네. 그러면서 진짜 재활하면서 다시 진짜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믿어주는 감독님이 있는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김남일 감독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FA로 풀렸지만 구단과 재계약을 하였다. 또한 주장직을 심동훈에게 물려주었다. 상주 시절 이후 8년 만에 K리그2 무대로 복귀했다. 이기영 감독님이 처음에 부임을 하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올해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할 건데 너가 선수로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플레잉 코치나 스카우터 쪽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저를 뭐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후 진로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 선수 더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감독님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스쿼드를 꾸리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가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다 보니까. 근데 뭐 몇 라운드 치르고 저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2023 시즌이 성남에 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시즌이었거든요. 아직 나 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승격을 목표로 해야 하는 팀인데 리그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게 좀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도 플레이오프권 안에 들어서 승격을 바라보는 시즌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성남FC와 결별을 하고 무적인 상태로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는 않은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아직은 이적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훈련도 조금씩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은퇴 이후의 계획은 제가 유소년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축구를 잘 배워야 선수로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의 그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뿌리부터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약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여태까지 선수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또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갖춰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못했던 거를 더 잘 성장하게끔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괜찮다, 내 선수 최고다 라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어디다가 딱히 말씀은 안 드리고 밝히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베풀어주고 계신데 표현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제가 앞으로 뭐 어떠한 길을 선택하게 되든 그 길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